말은 곧 내 얼굴이요. 행동은 내 그림자라. 가벼우면 흩어지고 무거우면 꺾이리라. 한마디를 조심하고 한 걸음도 삼갈지니 내가 내 말을 아낄 때 남 또한 너를 따르리. 너그러움 귀하나니 함부로 베풀지 말고 겸손함 귀중하나 스스로를 낮추지 마라. 손 내밀면 잡아주되 넘어진 채 있지 말고 정은 베풀되 다 쏟지 말고 끝을 지킬지어다. 지나치면 가벼워지고 모자라면 우습도다. 한치 혀가 삶을 이루고 한 걸음이 길을 트니 쉽게 주고 쉽게 꺾이면 끝내 남의 도구 되리. 굳센 뜻을 지닌 자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네. 부탁에는 뜻을 따르고 거절에는 분명하라. 머뭇대면 얕보이고 흔들리면 가벼우리. 고운 말은 존중받고 맑은 뜻은 빛이 나니 내 말 속에 내가 있고 내 행동에 삶이 있네. 마음 굳건 지켜내면 남도 나를 존중하리. 스스로를 지키는 자 비로소 길을 얻으리.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은 거절 못해, 부탁하면 다 들어줘라고 생각하며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태도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친절과 애매한 말투, 습관적인 사과와 불필요한 공감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화에서 자주 하는 작은 실수들이 결국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대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꼭 고쳐야 할 대화 습관들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나친 친절과 배려,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친절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쉽게 보거나 만만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김종숙 씨는 동네에서 친절하고 인정 많은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웃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작은 부탁도 쉽게 들어주었습니다. 하루는 옆집에 사는 젊은 엄마가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런데 애를 좀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종숙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어린 손주 같은 아이가 눈앞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 얼마든지 보지. 얼른 다녀오렴. 그날 이후 그 젊은 엄마는 종숙 씨에게 자주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는 눈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듯 부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종숙 씨는 몸살이 심하게 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좀 늦게까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애 좀 맡아주세요. 저녁까지요. 종숙 씨는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겠는데. 그러자 젊은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번엔 안 된다고요? 할머니, 원래 잘 도와주시잖아요.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종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준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길까? 종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분은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분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제는 종숙 씨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젊은 엄마가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종숙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힘들겠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젊은 엄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쩌죠? 할머니밖에 맡아주실 분이 없는데. 그러자 종숙 씨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아이가 예뻐서 도와준 거지만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매번 봐주긴 어려울 것 같아. 미리 다른 해결책을 준비해두는 게 좋겠어. 젊은 엄마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억지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친절과 배려 하지만 나를 위한 선도 필요합니다. 종숙 씨는 여전히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제는 부탁을 받을 때 신중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되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부탁을 받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지를 말입니다.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들겠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어렵겠네요. 이제는 예전처럼 자주 도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나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애매한 말투가 나를 신뢰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끝을 흐리거나 불확실한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버릇은 상대방이 나를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정호 씨는 마을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의견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괜히 너무 강하게 말하면 남들이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거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쓰다 보니 정호 씨의 의견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따로 와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후배들은 그냥 참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장님, 정호 어르신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시죠.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제야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가 확신이 없다고 생각했구나. 해결 방법은 확신 있는 말투 사용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3.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 보입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지고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특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은 지루해하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70세 박영수 씨는 친구들과 만나면 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유머 감각도 좋아서 친구들이 영수 씨의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친구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영수 씨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즐거운 추억이 많았던 터라 이야기할 것이 넘쳐났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때 날씨가 참 좋았거든.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좀 불었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영수 씨는 여행의 첫날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그날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는지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흥미롭게 듣다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하품을 하더니 다른 친구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침내 한 친구가 참다 못해 말을 끊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길게 했구나. 중요한 얘기만 해야겠네. 그제야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행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핵심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번 모임에서 영수 씨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를 물어왔지만 그는 짧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본성산 일출봉 일출이 정말 멋있었어. 햇빛이 바다 위로 퍼지는 모습이 장관이더라고. 그러자 친구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와, 진짜? 사진 있어? 얼마나 예뻤는데? 그거 보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해? 이번에는 친구들이 더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짧고 강하게 해야 상대방도 궁금해하고 더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을. 말을 줄이고 핵심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대화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4. 괜찮아요. 제가 미안해요. 필요 없는 사과는 하지 마세요. 사과는 적절한 상황에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사과하면 상대방이 나를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최순희 씨는 자주 죄송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먼저 사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희 씨는 동네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사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순희 씨는 실수로 앞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려는데도 불구하고 순희 씨는 연신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괜히 부딪혀서 미안해요. 그러자 앞 사람이 되려 당황한 듯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부딪힌 걸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날 순희 씨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메뉴를 가져왔지만 정작 사과한 사람은 순희 씨였습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카페라떼를 시켰던 것 같은데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직원은 당황하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고객님이 맞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바로 바꿔드릴게요. 순희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죄송해요를 먼저 내뱉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주변 사람들도 점점 순희 씨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나치게 사과하고 상대방의 부탁을 너무 쉽게 들어주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버스를 타다가 다시 누군가와 살짝 부딪혔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전 같으면 무조건 죄송해요.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상대방이 더 존중해준다는 것을. 사과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면 상대방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과도한 공감,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공감하는 것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태도는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감을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내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수자 씨는
평소에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깊이 공감해주고 함께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성격 덕분에 주변에서는 늘 수자 씨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동네 친구인 정옥 씨가 답답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수자 씨, 나 진짜 속상해서 미치겠어. 수자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옥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요즘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군다니까? 얼마 전에 같이 시장을 갔는데 나한테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뭘 사야 하냐고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더라고. 이게 무슨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야? 수자 씨는 정옥 씨의 표정을 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래 좀 그래. 우리 때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자 정옥 씨는 더욱 감정이 격해져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이제 며느리한테 좀 거리 두고 살아야겠어. 아예 신경을 끊어버리는 게 낫겠지? 수자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정옥 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며느리를 밀어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속상했을 것 같아. 충분히 이해돼. 근데 혹시 며느리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바빠서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잖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한 번쯤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자 정옥 씨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에이, 나는 그냥 공감해 줄 알았는데 내가 내 편 안 들어주니까 섭섭하네. 수자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내 편이지. 근데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기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해보는 거야. 정옥 씨는 처음에는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어. 공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지나치게 맞춰주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결국 나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공감이 아닌 균형 잡힌 공감을 해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고 분명한 태도를 가진다면 상대방은 나를 더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라. 자신감 있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반면 말끝을 흐리거나 확신 없이 말하면 상대방도 내 의견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말할 때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말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확신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태도와 말투에도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라. 애매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표현은 의견을 흐리게 만들며 상대방이 나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고 단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이 방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어조로 말하면 상대방도 내 의견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말의 명확성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얼마나 정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3. 경청과 대화를 소중히 여겨라. 대화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는 것도 좋은 대화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휩쓸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이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나 또한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겸손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나 노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을 받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주변에서도 더 존중받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자신감 있는 태도, 명확한 표현,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는 모두 신뢰받고 존중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남도 나를 낮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탁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내 의견을 표현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기로 합시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내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지, 그리고 만약 거절해야 한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를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아직 길고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스스로를 지키는 말과 행동을 실천해 봅시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지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말이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당당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